우리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K씨의 이야기다. 그 사람이 여기 사무파트로 온 건 4년 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원래 정사원으로 15년 정도 일해왔던 사람이라 금세 적응을 해서 일에도 익숙해졌다. 우리는 회사용 물건을 취급하는 도매회사인데 어느 날 처음 보는 중년의 여자가 접수 창구에 다가와 가만히 서 있었다.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만나고 싶다는 거였다. 이름을 물어봐도 말을 하지 않았지만 머리 모양이나 옷차림 같은 특징으로 미루어 보아 K씨를 찾는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 사람은 K씨를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도 마음이 다른 곳에 있는 것 같다고 할까, 노연극의 가면 같은 얼굴로 기다리고 있어서 조금 기분이 나빴다. 하지만 아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데다가 딱히 보안에 철저한 회사도 아니라서 바로 K씨를 불러왔다. K씨가 오자 그 중년의 여자는 우물우물 애매한 태도였는데 그럼에도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고 K씨를 바라보는 것 같지도 않았다. 눈만 뭔가 좌표가 고정되어 있는 느낌이랄까. 그때 무서운 걸 모르는 여자아이가 K씨를 데리고 와서 지인이냐고 물었다. K씨는 지인? 지인이라고? 날 찾아온 분이라고? 하고 가벼운 패닉 상태에 빠졌다. 그러자 중년 여자는 밖에서 당신을 봤습니다. 가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하더니 K씨를 데려가려고 했다. 주변 사람들도 이건 좀 아니다 싶어서 다른 직원들이 웃는 얼굴로 적당히 버무려서 그 사람을 돌려보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뭔가 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K씨는 안정을 되찾았다. 벌써 10년이나 지났나 보네. 하고 K씨는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다. K씨는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아저씨다. 모르는 여자가 직장까지 찾아와서 구애할 만큼 연예인 같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아니었다. 이 사건은 관리자의 귀까지 들어가서 회식 자리에선 K씨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관리자도 혹시나 무슨 일이 있으면 대비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으리라. 사정을 물어보니 K씨는 가끔 모르는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는 일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것도 어째서인지 10년 주기로 한 사람에게 스토킹을 당하면 그 후 10년간은 별일이 없었단다. 나이를 감안하면 10년 뒤에는 50대니까 아마 다음은 없을 것 같다나. 옛날에 사귀던 여자도 없었다고 하길래 이야기는 일단 거기서 정리가 되었다. 그런데 최근 K씨와 친해져서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괴담 게시판에 허구한 날 눌러앉아 있는 내 취미로 여름날이기도 하고 심심해서 괴담을 늘어놓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물건 납품에 영업 쪽 사람들도 출납 관련으로 자리를 비워서 그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회사 창고에 귀신이 있다느니 호텔에서 가위를 눌려봤다느니 뭐 그런 이야기를 했었다. 그러는 사이 K씨가 나 저번에 그 이상한 여자가 찾아왔었잖아. 그것 좀 무섭더라고. 하고 말을 꺼냈다. 그야 스토커는 무서운 거지 하고 생각하며 듣고 있었는데 그거랑은 또 다른 의미로 무서운 이야기였다. K씨가 모르는 사람에게 스토킹을 처음 당한 건 16살 때. 한밤중 창문을 두들긴다던가 현관문 손잡이를 덜컥덜컥 돌린다던가 현관에 말없이 서 있다던가. 26살 땐 잠복해 있다가 여기저기서 나타났다고 한다. 36살 땐 편지나 성적인 물건이 우편함에 꽂혀 있기도 했었고 장난 전화를 계속 걸어왔다고 한다. 그리고 46살이 된 올해엔 직장에까지 찾아왔다는 것이다. 여기 전까지는 전에 들어서 다들 알고 있는 이야기였다. 뭐 그런 일도 있구나. 무서우셨겠네요.
하고 시덥지 않은 이야기가 오갔던 기억이 난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실은 말이야, 너무 오싹해가지고 이야기 안 했는데 내가 6살 때부터 이게 시작된 거야. 케이씨의 말은 이랬다. 케이씨는 친구와 함께 공원에서 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러자 웬 중년 여자가 4살 정도 된 여자아이를 데리고 공원에 들어왔다고 한다. 그 여잔 무척 평범했던 데다가 여자아이도 어머니처럼 따르고 있었기에 케이씨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놀았다. 그러더니 그 중년 여자가 갑자기 흔들흔들 다가오더니 정색을 하고는 손을 잡아 끌더란다. 케이씨는 자기 딸이랑 같이 놀아줬으면 해서 데려가는 건가 싶었지만 중년 여자는 공원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단다. 여자아이는 혼자 모래밭에서 놀고 있는데 마치 처음부터 그런 아이는 있지도 않았다는 것처럼 여자아이의 얼굴은 노예 가면과 같은 굳은 얼굴이었다. 갈까? 이리 와. 그러면서 어딘가로 데려가려고 하기에 케이씨는 팔을 뿌리치고 도망쳤다고 한다. 케이씨는 이 사건이 너무도 무서워서 부모님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고 한다. 아이들은 정말 무서운 일에 마주치면 부모에게조차 숨기게 되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찾아오는 여자는 나이도 얼굴도 체형도 전부 제각각인데 말하는 게 전부 똑같아. 다들 날 어딘가로 데려가려고 하는 거야. 같이 가자고 하니까 금세 알 수 있지. 그리고 얼굴은 달라도 표정은 늘 똑같아서 다들 아무리 봐도 정상 같지가 않다니까. 나도 보았었다. 마치 눈만 좌표가 고정된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 노예 가면 같은 얼굴을. 내가 36일 때 걸려왔던 전화도 자동 응답기에서 계속 갑시다 하는 말만 녹음되어 있었다니까. 케이씨는 찾아온 사람의 얼굴을 보면 바로 알아차린다고 한다. 매번 다른 사람이지만 다 똑같은 얼굴로 보인다나. 지난번에는 설마 회사까지 찾아올 줄은 몰랐기에 허를 찔렸지만 가지 않겠습니까? 하고 말하는 걸 듣자마자 10년 만에 또 찾아왔구나 하고 느꼈다고 한다. 오컬트적인 시선으로 보자면 요괴 같은 게 케이씨를 좋아해서 10년마다 가까이 있는 여자의 몸을 빌려서 케이씨에게 맹렬한 구애를 하는 게 아닐까. 매번 같이 가자고 하는 건 어딘가로 데려가려는 거겠지. 난 케이씨가 56살이 되어도 어쩌면 66살이 되어도 10년마다 그 여자가 맞으러 올 것이라고 생각한다. 케이씨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